프로테인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복용하는 영양제.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복용하다 보면 이 영양제들을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한 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같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운 영양제 조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칼슘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둘 다 복용 시에는 항상 철분을 식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 지용성 과다 복용으로 체내에 쌓여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복용해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지나치게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나 위경련 같은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미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과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 최대 용량인 2000mg을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되도록이면 종합 비타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비타민C는 가끔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복용하는 목적에 따라 섭취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D를 먹는 것이라면 칼슘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과다 섭취 시 고칼슘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력 증강을 위해 복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약물을 병용하지 않고 비타민 D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스피루리나는 콜레스테롤 저하, 면역 증진, 항산화 기능, 체중 감소 등으로 알려져 있어 당뇨병 환자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영양제이지만 칼슘과 함께 복용하면 오히려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칼슘과 철분은 앙숙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서로가 신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칼슘은 철분 이외에도 아연과 같은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복용해야 할 경우 철분은 공복에, 칼슘은 식사 후에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몸에 있는 나쁜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유산균의 유익균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약효를 감소시키며 유산균의 효과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항생제를 복용한 2시간 이상 지나고 유산균을 섭취하면 괜찮습니다. 마그네슘과 철분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양이온인데 이때의 양이온 성분은 골다공증 약에 흡착되어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을 비롯한 철분과 골다공증 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 약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면 1에서 2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춰 혈액이 찐득해지지 않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지만 혈액 응고 억제제를 함께 먹을 경우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혈액 응고 억제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스피린으로 오메가3와 함께 섭취 시 지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마리놀레산에는 오메가3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오메가6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상극관계인 영양제로 같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정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